송쌤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구의 겉부분을 감싸는 10여 개의 판이 이동하면서 지진 및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과 화산이 주로 일어나는 띠인 지진대와 화산대를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태평양 가장자리의 판 경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왜 그러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진의 세계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화산대, 지진대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형 누나들은요, 옛날 교과서로 배웠는데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상당한 지진이었고 그 당시 저도 서울 바닥에 쉬려고 누워 있었는데 미세한 진동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이때 경주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당시 경주에서는요, 지진이 심해서 창문이 깨지고요, 사람들이 대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나 석굴암 같은 유적지도 지진의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지진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진의 강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고요. 이탈리아 지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이 파괴가 됐었죠. 선생님도 올해 이탈리아 유적지를 갔을 때 아직도 콜로세움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탈리아도 당시 규모 6.2의 지진으로 로마에서도 사망사건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2017년도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보다는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피해가 더 컸습니다. 왜냐면은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피해 강도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건물 잔해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수능이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대학교에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마트에 있는 진열 상품들도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해가 엄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물의 외벽이 많이 무너졌죠. 학교의 강의동하고 학교 외벽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처 마트에 있는 것들이 잔해가 떨어지면서 차량을 다 부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에 정통으로 맞는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 우리가 다니는 고등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진에 대한 대비 상황을 꼭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의 사태에 항시 대비하셔야 되고요. 안전처 같은 데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자료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산활동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면서 일어납니다. 지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은 대부분의 지층이 끊어지면서 발생하고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마그마가 이동할 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화산활동은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용암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화산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진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약하면은 그냥 가벼운 진동만 느낄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제 사람이 슬퍼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지진의 발생 원인은요, 지층이 끊어질 때나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이동할 때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진파가 발생하면은 위쪽으로도 피해가 가고 주변 지역에서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원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발생한 지진의 진동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진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진원은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앙 같은 경우는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의 지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진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진파의 경우에는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한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땅이 끊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단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진파 같은 경우는 P파랑 S파가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S파가 우리 지진에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진의 세기를 우리는 규모 또는 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규모는 지진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많이 표기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 경주 지진은 5.8, 2017년도 포항 지진은 5.4였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많이 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6.5가 넘어가게 되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의 세기를 비교 시 규모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리히터 규모별 지진 강도입니다. 1에서 9나 3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4부터는 이제 피해가 좀 심각해지게 되고요. 7에서 9 정도면 엄청난 피해, 재산적 피해도 엄청나고요. 사람의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도는 약간 다릅니다. 지진을 느낀 정도나 땅이 흔들리는 정도, 그리고 피해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마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2까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진도 1에서 12까지 봤을 때 역시 숫자가 높아질수록 피해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규모랑 진도를 정확히 표시하면요. 규모는요. 진원지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했느냐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도는 지표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받는 진동의 크기를 이용해서 피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피해 정도를 진도로 표시하고요. 진원지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크기는 규모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진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볼 텐데요. 진도 2 같은 경우는 건물의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좀 센치한 사람만 이제 좀 이런 진동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진도 5 정도가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러라고 창문이 떨어지거나 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7 정도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하고요. 건축물에 금이 가거나 피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도 10 정도가 되면요. 대부분의 건물이 부서지거나 무너지고 지표면이 심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규모와 진도의 비교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요. JMA라고 되어 있는 게 규모고요. MMI로 표시가 된 게 진도입니다. 자, 각 상황은 규모에 의한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역이 다르면 지진을 느끼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쪽에서는 피해가 크고 부산이나 서울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 부산, 경주 중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경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에서 멀수록 지진의 피해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판 경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산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띠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진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띠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판의 경계와 화산대와 지진대를 하나로 합쳐봤을 때 화산대와 지진대, 판 경계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볼 텐데요. 화산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띠 모양의 지역을 화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그리고 태평양의 가장자리, 그리고 대서양의 중앙지역에서 화산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화산대의 위치는 판경계랑 대체적으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겹쳐보면은 화산대와 판경계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띠 모양의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태평양의 가장자리, 대서양의 중앙지역에서도 역시 관측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와 판의 경계를 봤을 때 화산대, 지진대의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과서에 제시가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좀 심화적으로 공부해보는 친구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지진 또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부딪히면은 지진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화산하고 지진이 활발한데요. 특히 일본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환단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지진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하고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서양 지방을 보시면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발산형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수렴형 경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부근에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매우 활발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 경계에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비교적 화산 활동과 지진이 적게 일어나지만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요즘 지진의 발생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러한 지진이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원의 크기가 클수록 지진의 규모가 큰 거고요. 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진의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최근에 일어난 거고요. 노란색이나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나중에 일어난 지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역이래요. 지진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지진을 느꼈다는 것은 지표면 위에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라고 보면 됩니다. 규모는 진원지에서 얼마만큼 큰 에너지가 발산됐냐라는 거고, 진도는 지표면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의 땡땡은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뭘까요? 그렇죠. 지진의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어떤 데라고 하죠? 화산대라고 하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는 까닭을 판의 경계와 관련 지어서 설명해보자.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판의 경계에 가깝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요.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죠. 그래서 지진하고 화산에 대한 피해가 조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전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화산대와 지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화산 활동과 지진은 전 세계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아니죠. 판 경계에 있는 쪽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판 경계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직권의 변화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선생님도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튜브에는 거의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리 학교에서 네이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들어준 친구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좋은 수업을 계속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쏭바!